착륙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바로 이때 이상기후가 비행기의 시야를 막아서기 시작했죠. 자, 축구를 잘하는 나라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푸른 유니폼에 오락부락 건장한 체격과 상대를 찍어 눌러버리는 포효와 살벌한 몸싸움은 기본. 근데 또 외모는 대부분 잘생긴 훈남들이 많아요. 몇 명 빼고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은 축구의 강국이었고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야말로 최강 아주리 군단이었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근대사회로 넘어온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탈리아의 정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진 농촌으로 방치된 남부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산업화에 의한 도시 발전이 눈부시던 북부의 갈등이 결국은 극에 달해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이 배경에는 그 유명한 무솔리니라는 인물의 파시즘 사상이 한 몫을 차지했죠. 독재에 의해 탄생된 파시즘과 그로부터 추가적인 이념을 더해 파생된 나치즘, 이와 같은 전체주의 사상으로 단합과 결속이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비추다 보니까 그들의 인기 스포츠였던 축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딱 좋았던 거죠. 아니, 독재에 이용하기가 더 좋았다고 해야겠네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무솔리니의 입김에 재계에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졌고, 이는 1930년 드디어 이탈리아의 세리에아가 출범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무대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였어요. 막강한 공격 축구로 이름을 날리던 레전드 푸스카스의 헝가리도 빼놓을 수 없는 팀이었지만 이탈리아의 강함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죠. 푸른 아주리 군단에는 월드컵을 2회 연속 제패했던 전설의 축구 선수 쥐세페 메아짜가 군림했습니다. 다시는 나타날 것 같지 않던 그의 재능이었지만 그가 이루어낸 지난 10년의 영광을 잊게 할 만큼 매우 뛰어난 한 명의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바로 비운의 영웅 발렌티노 마졸라입니다. 1940년대 최전성기를 보낸 마졸라는 토리노의 캡틴이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도 정신적인 지주였죠. 2차 세계대전도 그들의 축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전쟁에 의해 월드컵을 2번이나 개최할 수 없었음에도 수많은 축구팬들은 마졸라와 토리노에 열광했습니다. 마졸라와 영광의 토리노가 홈경기에서 세운 93전 무패라는 경이로운 신기록으로 리그에서 달성한 4연패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 중심에는 당연 토리노의 상징인 마졸라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매우 뛰어난 선수들로만 즐비했었는데 베스트 스쿼드 11명 중에서 무려 7명이나 되는 선수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탈리아의 강함은 토리노의 강함과도 같았고 토리노의 축구는 곧 이탈리아 그 자체였던 거죠. 발렌티노 마졸라 그의 나이 30살임에도 계속해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1949년 그해 5월 4일 클럽은 벤피카와의 친선 경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이탈리아 항공 피아트 G12편을 타고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를 경유해 토리노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착륙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바로 이때 이상기후가 비행기의 시야를 막아서기 시작했죠. 착륙에 어려움을 겪으며 오로지 조종사의 시야에만 의존해야만 하는 난항을 겪다가 비행기는 결국 토리노에 위치한 수페르가 언덕, 바실리카 성당 외벽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토리노의 선수들 18명과 매니저 코칭 스텝 5명 등을 포함한 탑승자 31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이탈리아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국의 국민이자 영웅들을 잃게 된 충격과 슬픔은 너무나도 깊기만 했죠. 찬란하기만 했던 그들의 축구는 이때부터 10년 이상의 후퇴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게다가 아직 진행 중인 자국에서의 리그 경기는 4경기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토리노는 사실상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나 다름없었지만 말이죠. 클럽의 모든 구단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끝에 나온 의견은 남은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토리노의 우승을 조기에 발표시키자는 의견이었어요. 이에 대해 토리노 구단 관계자가 말했죠. 경기는 언제나 정당해야 한다.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위해
남은 경기를 유소년 팀을 꾸려서라도 진행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다른 클럽들도 토리노를 위해 하나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남은 경기는 모든 팀들이 유소년 팀으로 출전시키기로 했고, 결국 토리노의 어린 선수들이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희생된 이들의 앞에 더없이 빛나는 영광을 가져다 주었죠. 영광의 토리노 5번째 우승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탈리아는 이듬해 열린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때 채 가시지 않은 비행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박 훈련을 하며 브라질로 이동했을 정도였어요.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대부분의 전력을 잃은 이탈리아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맛봐야 했고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페르가의 비극이라고 불리우는 이 일화는 이탈리아 축구를 전과 후로 나눔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고요. 살아생전 위대했던 토리노의 영웅들과 그들을 이끌었던 마졸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국가와 팀을 위해 매경기 헌신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브라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토리노를 대표하는 클럽은 유벤투스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토리노가 아니었을까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